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또 새 스튜디오가 어리둥둥절하신 우리 세 명의 천사분들이 되게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보니까? 좋아요. 설레네요. 네. 설레네요. 네. 색도 파란색이고요. 여기 지금 별명이 하나 생겼잖아요. 수영장. 수족관이라고. 생각보다 안 파랗죠? 화면보다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게 다음 주에 아마 카메라 이런 세팅들이 싹 바뀌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보실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가 이 아름다움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카메라가 아직. 네. 말씀하세요. 덕담 한번 해주셔야지. 너무 쾌적하고 좋고요. 음. 네, 이렇게 또 창문도 있고 밖이 보여서 더 좋습니다. 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자, 시작해 볼까요?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9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90회 방송부터는 새 스튜디오에서 세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끄트머리에 있는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예, 커트님 언제나 봐도 신사예요. 감사합니다. 네, 제너럴맨. 특별히 이발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스튜디오 새로 오신다고 이발까지 하고 오시는 그 정성. 네. 자, 그 옆에는 우리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늘상 잔잔하게 네. 네, 주위 사람들을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한라인의 젊은 피 볼메 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어디 가면 못 듣는 소리 듣죠. 좀 당황했어요. 잘못 기다려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 되게 많아가지고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슈 한 이슈 시간인데요. 지금 이번 주도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은 65세 생일이 두렵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점점 복지가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장애인 복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분들이 만 65세가 지나시고 나면 외부 활동 지원비가 대폭 삭감이 된다고 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이 뭐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활동 수요가 많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만 65세 이하 분들은 하루에 22시간까지도 24시간 중에 이게 지원이 가능한데 만 65세를 지나시고 나면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으로 제한이 된다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하는 소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 게 있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르신 유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노인들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죠.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안 된다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주로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그 요양원에 계시지는 못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학교 가듯이 여기 별칭으로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갔다가 저녁이나 혹은 이제 밤에 집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어떤 시설, 돌봄 시설인데요.
거기 어른들이 이제 주로 모이고 어른들을 보살피는 그런 시설을 반대하는 거죠. 이미지가 떨어진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때인데 우리들도 다 노인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미지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거부를 한다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 요양원들과는 다르게 또 이런 뭐 어르신 유치원이라는 곳은 어른들이 가셔서 이제 미술 치료 또 그런 수업도 받고 소일거리 삼아서 또 서로 놀이도 하시고 이렇게 치매를 더 진행시키지 않도록 많이 돌봄을 받는 그런 굉장히 유익한 시설인데 이런 시설들을 거부를 하고 있다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동네에는 깨끗하고 음. 뭔가 막 그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음. 것만 들어와야 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정작 또 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본인들의 부모님들도 이런 곳에 가서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속마음들은 가지고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래 놓고도 우리 동네는 안 네, 돼. 요거예요. 네, 지금.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선정된 이슈와 이슈는 이 쩝쩝 뭐 이런 그 작은 미세한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어떤 그 사람의 특징, 뭐 개성 이런 게 아니고 정신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네, 제가 가져왔는데요. 쩝쩝 소리에 이제 지나치게 막 화내고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한테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예민해라고 그냥 오히려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과학자들이 그 소리에 대해서 MRI 촬영을 해봤대요. 그 소리를 들려주고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봤더니 특정 사람들이 그런 소리에 대해서 특정한 두뇌가 과하게 활성화되는 게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쩝쩝 소리라거나 뭐 숨소리라거나 이런 특정한 소리에 그 확실히 뇌가 이상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질환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아, 이런 소리 싫어하세요? 아, 네. 아, 근데 우리 방송하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를 계속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 표현을 이건 정신질환에 대한 접근을 해본 적은 없고 특정 소리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소리가 신경 쓰여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예를 들면 방송에서 나오는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갖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좀 막말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면 뭐 당신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야가 아니라 특정 부분에 그렇게 활성화되는 경우는 뭔가 어떻게 보면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버스 안에서 껌 씹는 소리에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치료 근데, 받으셔야 돼요. 근데 너무 모든 사안 그런 것에 병리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건 또 없는 병도 만들어낸다는 그런 또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접근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증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예전에는 그 어떤 거였냐면 그거 넘어설 수 있는 어른이 넘어서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게 확실하게 질환이 됐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기 부인이 우울증 비슷한 걸 앓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는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요. 뭐 정신 질환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치료를 받으면 훨씬 좋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게 조금 과한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본인도 조금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도 조금 배려를 해주면 훨씬 또 잘 이용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모든 걸 다 병으로 만들어 이럴 수도 있지만 서로 잘 배려를 해주면 이게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하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해주면 이게 서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또 방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일상에서 의뢰껏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 자기 정신력으로 이겨냈어야 되는 것들은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못 이겨내면 그게 질환이 되는 거고 고쳐지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해서 욱하는 성격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치료가 필요한 거죠. 저도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욱하면 확 욱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 질환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마하게 보이는 건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 자체가 질병으로 인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치료 받으면 좋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이전에는 왜 공동체에서 뭐 이렇게 정신병원이라는 게 따로 없었잖아요. 뭐 치매분들도 우리 같이 모여 살고 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좀 공동체가 많이 사라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를 어떤 좀 전문가의 도움과 어떤 우리가 지식을 좀 습득해서 같이 좀 부담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이런 거잘 고르셨네. 잘 고르셨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앞에 있었던 이슈와 뉴스도 고를 만한 것들이었는데 네. 워낙 특이해서 네. 이런 것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메일 긴 거 한 2개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랄까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 일종의 이제 뭐 스미싱, 스팸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되게 간절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이메일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설사 이게 사기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분께 한번 도움을 드리고 싶다.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원대준님 메일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의 주절거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불자로 꽤 오랜 세월을 살아왔네요. 그러다 보니 4대 보험과는 거리가 먼 삶으로 출퇴근에 운전만 4-5시간이 소요되는 일을 하기도 하며 지방에 내려간 첫날 일하다 떨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가도 대체할 사람이 없는지라 이틀간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야 병원에 가기도 했으나 임금은 다 못 받았네요. 그전에는 직장에 차량을 내 앞으로 해서 다녔는데 임금도 다 못 받고 나온 데다 사장은 차량을 폐차한다고는 차량의 각종 세금들을 처리하지 않은 채 불법 폐차를 하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갖다 준 서류로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대출까지 하게 된 것을 알게 됐네요. 이런 일들의 이전과 이후에도 임금을 채 못 받은 경우가 참 많았네요. 그러고 보니 지난해에도 그랬고요. 월세를 못 내 사정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10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다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10번이 넘네요. 그닥 열심히 살아왔다 할 수는 없는 삶으로 무언가에 꽂혀 때로는 드라마나 영화 등을 한두 달 몰아보기도 하고 컴퓨터 조립한다고 가구 만든다고 때로는 게임에 빠져서 2-5달씩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중에 보람 있었다 생각이 드는 건 TV를 안 보고 못 보며 몇 년을 살아온 내가 파파이스, 다스베이다, 정치 신세계를 알게 되어 정주행하게 된 것과 새가 날아든다, 김용민 브리핑 등 그간 못 보던 세상을 알게 해주어 너무 고마운 일이죠. 물론 근래 들어서는 제대로 접하지를 못하게 됐지만 뭐 하여튼 이리 보내다 일을 하면 임금을 못 받고 마음고생하다 보니 한 번에 치아 너댓 개씩 망실이 되더군요. 병원이라야 위에 말한 갈비뼈 금 갔을 때와 하루아침에 잇몸이 부어 수저도 입에 넣기 어려울 만큼 얼굴이 부어 메스로 째야만 했을 때와 치아 2개 뽑을 때만 간 것 같네요. 4대 보험과는 거리가 있어 건강보험도 혜택이 없으니 당연한 거겠지만요. 그렇게 살다 보니 치아를 한 번에 여러 개씩 잃는 일이 몇 번 반복되었고요. 깍두기 같은 거를 못 먹게 된 게 한 7-8년은 넘은 듯하고 김밥도 얼추 5년은 된 것 같네요. 김치나 나물도 딱딱하거나 질긴 건 못 먹게 된 거 당연하고요. 그래도 지난해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신보기를 찾아 신용회복을 신청하고 12월부터 납부가 시작하게 되었어요. 10월에는 처음으로 인터넷과 TV 신청도 했지요. 한 대 개통한 지 다음날 통장이 압류가 되더군요. 그리 많은 금액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겨울은 날 수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 이리저리 알아볼 것도 없이 그냥 삶에 대한 의욕이 바닥을 치더군요. 수중에 있는 돈은 50만 원이 전부. 신평원 같은 큰 공사에서 관계자만 왔다 갔다 하면 도면을 바뀌게 하는 위인들이건만 압류는 참 빨리도 처리가 되네요. 12월까지 한 끼 식사를 하려면 김치를 레인지에 한참 돌리고 밥과 렌지에 돌린 김치를 한참을 또 끓이고 라면을 넣어 라면이 부를 만큼 불었을 때야 겨우 먹을 수 있었죠. 12월 중순경에 하나 남아있는 어금니를 손으로 밀어 뽑아낸 후에는 김치도 먹기 어려워 봄동으로 대체를 하였어요. 1월부터는 이마저 먹기 어렵고
돈도 그렇고 해서 밥을 한참 끓인 후에 라면 반 개를 넣어 먹었고요. 이렇게 부른 라면조차 제대로 씹히지 않아 먹은 뒤에는 속이 더부룩하더군요. 1월 하순에는 오른쪽 송곳니 옆에 있는 치아 하나를 뽑아냈어요. 이 무렵부터는 라면도 떨어져 오롯이 밥으로 죽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네요. 이제 송곳니 주변으로 왼쪽 위아래 5개, 오른쪽 4개가 남고 좌우 하나씩 더 뽑아야 하는데 아직은 통증으로 좀 어렵네요. 전화도 인터넷 TV도 끊기고 엊그제는 가스도 끊기고 언제 끊겨도 이상하지 않은 전기만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 지난해에도 1월에 가스가 끊겼었네. 며칠 전에는 간장도 커피도 바닥나고 이젠 그나마 쌀도 이틀을 갈까 모르겠네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 한들 이리 보내는 삶은 이제 지치고 버겁네요. 꽁초 피우는 것도 더는 못하겠고 고구마, 감자, 두부, 스팸이나 단식하던 중에 먹다 걸렸다는 빵과 같은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마지막 만찬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늦어버려 지난 여름에 사와 남아있는 캔맥주로 대신해야겠네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게 이제 싫어요. 이제 3일째 굶고 있네요. 만약 누군가에게 이 글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고구마, 감자, 스팸, 부대찌개 라면 이거는 좀 사치인가요? 사각 모양이라 쪼개기 편해 반씩 먹어왔던 진라면, 보름달과 같은 카스테라 종류의 빵이나 식빵 같은 씹는데 무리 없는 거를 보내주실 수 있다면 배고픔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이런 것으로 훌륭한 만찬을 보내며 이 한 주를 마무리하고 싶네요. 머지않아 다가오는 생일은 마주하기가 싫어집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이 내용에 보면은 이게 그냥 스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소개를 해드린 건데 이게 실제로 아무한테나 막 뭔가를 보내가지고 그 보낸 걸로 지금 그 어떤 이득을 얻는 상태가 아니라 이쪽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을 보는 그 흐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나쁜 의도를 갖고 뭔가를 하시는 분은 아니고 돈 보내달라도 아니고 보니까 저도 가스 끊겨본 적이 있고요. 전기도 끊겨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치아까지 안 좋으셔가지고 치아가 안 좋아서 씹기가 좀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걸려 있어서 더 이상 제가 말 섞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지나쳤을 때 혹시나 어떤 분이 도움의 손길 요청했는데 뭔가 내가 나중에 도울 수 없을 만큼의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주소 한번 불러주실까요? 안산시 본호 3동 1141번지 202호 원대준 드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안산시 본호 3동 1141번지 202호 원대준. 그러니까 지금 본 5가요. 우리가 본동할 때 본 다음에 5가 숫자 5가 아니고 네. 5 있잖아. 5. 네, 한글 5. 한글 5. 그러니까 안산시 본 5 3동 네. 1141번지 202호 원대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네. 예, 이게 지금 메일이 이렇게 한 통 두 통이 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왔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좀 간절하시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움 주실 분들은 그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남상욱님 이메일입니다.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일본에서 세사모로 활동하고 있는 남상욱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랑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내부 상황 폭로 영상을 보고 새날과 함께 여러 언론에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방송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남상욱. 네. 이 남상욱님은요, 가끔씩 우리랑 이렇게 이메일로 교류하시는 일본에 계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지금 그 유튜브 영상 주소를 몇 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영상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 유람선 이와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네. 여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고베대학 병원
감염내과 교수이고 개인의 견해입니다. 2월 18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들어갔지만 하루 만에 쫓겨나왔습니다. 감염자가 늘어가는 상황을 보고 감염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감염 학계가 들어가고 FATP가 들어갔지만 얼마 안 돼서 다들 철수하게 되어 배 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너무 무섭고 좀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후생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어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환경 감염 학회로서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현장에서는 환경 감염 학회를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와 타를 예외로 들여보낼 수는 없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디마트의 일원으로 참가하기로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디마트는 재해 파견 의료팀을 뜻합니다. 18일 아침 고베에서 신요코하마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에 전화가 와서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이와타가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오면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마트 멤버로 들어가는 일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는 들어갈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신요코하마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디마트의 감염 대책 전문가가 아니라 디마트의 일원으로 일반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당시로서는 들어가기 위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디마트의 책임자가 너에게는 디마트의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 감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 일을 해야 한다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했는데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이 일을 20년 가까이 했지만 아프리카의 에볼라나 중국의 사스와 저는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내 자신이 감염이 될 거라는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프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더라도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나도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를 돕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 가능성이 있는 레드존과 안전한 그린존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내부는 그 구별이 무의미할 정도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한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일 첫 단계의 대처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과 승무원도 N95 마스크를 쓰는 사람과 또 쓰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열이 있는 사람이 방에서 나와서 의료실에 걸어 들어가는 등 통제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들도 자기들도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 말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할 때는 의료진은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응은 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반. 감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지금 내가 감염되었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작업이 바빴는데 그때도 환자들과 무방비로 마주치는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인지 물어보니까 상주하는 감염병 그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오긴 하지만 그들도 현장의 문제를 지적할 뿐 현장을 지휘하는 것은 후생성 관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현장의 후생성 관료에게 상담을 했지만 듣기 싫은 내색을 하며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디마트의 직원에게 저녁 보고해서 몇 마디 해도 되겠냐고 미리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날 저녁 5시에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허가를 취소하니 돌아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처음 말한 것처럼 디마트의 일을 하지 않고
감염 일을 하였는가 하고 추궁을 당했고 현장에서 디마트의 직원으로부터 감염 쪽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했다고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당신의 의견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니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없으면 여기 감염을 통제하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감염이 수백 명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냐라고 되물었지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디마트와 감염 학회가 충돌이 있었고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와 중국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2003년 사스 때는 베이징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정보를 주지 않아서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안은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카오스와 같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처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는 것은 더욱더 큰 실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미안함과 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이번에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보니까 이게 교포분이시기 때문에 한글이 좀 서투르세요. 그러니까 각종 오타가 있는데 명숙님이 읽는 느낌이 뭐냐면은 동시통역하는 느낌. 근데 이제 이분이 번역을 해서 쓰신 것이고 동영상을 만드신 분은 일본 네, 그러니까요. 그러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상황 자체가 일본은 그런 대처를 엄청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올림픽 영향을 줄까봐 사실 쉬쉬하는 이런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엉망인 상태가 벌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도쿄올림픽 취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건 그 제보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일본 대처가 이렇다. 그러니까 전혀 그 안에서 계속 감염됐잖아요. 지금까지. 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 전용기 공군 3호기를 보내서 그분들을 모셔오기도 했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남상욱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댓글로 가겠습니다. 블루오션님, 김남국 변호사님, 저는 강서갑 주민입니다. 꼭 출마하셔서 금태섭을 막아주세요. 응원합니다. 정행란님, 김남국 파이팅, 금태섭 박살내라. 국민들만 믿으면 된다. 남자 이현주 금태섭 박살내라. 국민들의 명령이다. 악개미 육기가야님, 김남국님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금씨는 추잡하게 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경선하기를. 정봉준님의 비례당 창당 의지 발언도 파이팅입니다. 유재키님, 김남국 변호사님은 의식 있는 분입니다. 게다가 똑똑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운데 무엇보다도 국가관도 있고 목소리를 내는 분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깨시민들이 꼭 도와드려야 합니다. 자, 아직 하나 남았어요. 네, 하나 더 남았군요. 두루치기 TV님, 최민희 의원님이 똑부러지게 팩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치고 공수처를 찬성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젊은 정치인의 앞길을 막는 정치인의 모습은 갑질입니다. 김남국 변호사님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국민만 보고 전진하십시오.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시는 새날 언제나 좋아요 버튼으로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변호사를 응원하는. 우리가 방송하는 시점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미정의 상태가 있어요. 출마를 강서갑으로 할 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방송 나가는 시점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가자 자신있게님. 섭섭이 안 찍을 사람들 많은데 민주당 뭐 하는 건가요? 섭섭이 싫으니 찍어내려다가 실패하고 젊은 청년 삶을 파헤쳐 놓은 꼴. 민주당 당신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우리 국민 스스로를 위해 촛불을 든 겁니다. 민주당 정말. 양경순님. 떳떳하게 경선에서 진정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이 누군지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하거늘 왜 금태섭은 언론 플레이를 하는가? 쭈쭈 그랜마님. 민주당과 결이 맞지 않는 금태섭은 자기 발로 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구당은 당연히 싫지만 민주당에도 파란색인 것처럼 포장한 자들 몇몇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당 차원에서 걸러주어야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 아직은 정치 초년생이지만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고 당원들이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라이영덕님, 조국 대전이 아니고 검찰 개혁이다. 왜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나는가? 개국본에 검찰 개혁 집회가 없었다면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프레임을 검찰 개혁으로 바꿔야 한다. 하늘별님, 조국 사태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나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나요? 조국 프레임으로 정치 신인을 경선도 못하게 하는 금태섭은 당당하게 경선에 임해라. 이게 지금 김남국과 금태섭은 이 관련한 민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최소한 우리 방송을 보거나 들으시는 분은 대략 이런 결인 것 같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네, 제킴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미래에 대해 예언해 주셨지.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지 맘대로, 지 멋대로 대통령을 하면 우리 국민들도 불행하고 이명박 자신도 불행한 앞날이 될 거라고. 명박아, 쯔쯔, 아디오스, 아미고. 김영란님. 이명박 씨 건강관리 잘 하셔서 수감생활 형기 다 채우고 나오세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양아내모네님. 각하가 가면 재용이 풀어줄 거라던데 삼송공화국. 네, 하늘별님. 정주영 회장이 살아 계실 때 이명박이는 머슴으로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XCAMFRDH님. 판사가 아무래도 다스베이다에 전하는 메시지 같다. MB 보냈잖아. 재용이는 봐줘잉. 뭐 그런? 오랜만에 불러보는 별칭. 잘 가라 쥐박이. 김진실님. 이명박은 부지런하고 건실하게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등을 꿀꺽꿀꺽 빨아먹은 진짜 사기꾼이에요. 그냥 감옥에서 운동하고 열심히 사세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겠지요. 거기도 국민이 사는 곳인데 그래도 이명박이는 완전 범털일걸요? 좀 차가워서 그렇지. 명박아 잘 있어? 그것도 살만해. 밥 주지. 목욕시켜주지. 술하고 담배와 여자만 안 되고 다 있어. 15년만 있다 보자. 어떻게 없던 일을 만들어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이니 못된 인간아. 조이진님. 재수감. 살아서는 못 나올 이명박이라는 새날의 짤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좀 야박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거든요. 장수하면 됩니다. 아이고. 자,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사법부가 이명박을 보내는 대신에 이재용을 살려주려고 한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큰 성님님. 이야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부정 채용이지만 청탁은 아니라는 김성태. 수많은 의혹에도 수사조차 받지 않는 나경원. 사형 선고 받아도 골프 치러 다니는 전두환. 징역 살다 풀려나서 돌아다니는 하지만 다시 갇힌 이명박. 징역 판결 받아도 징역 살지 않는 지만원. 금은보화 무쇠님. 궁금한 게 서울대 학생들은 조국한테는 그렇게 난리치면서 나 씨에게는 왜 이리 관대한지. 숙명여대 학생들도 자존심이 없나? 이희님. 국민의 지도자 하겠다고 빠루 들고 거짓말하고 참으로 가관이다. 조국님 아니었으면 나배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고한 척, 세상에서 가장 잘난 척, 온갖 추잡한 짓거리 숨긴 채 국민을 얼마나 기만했을꼬. 나배상 들으세요. 인생은 새옹지마. 돌고 돌아 당신 가슴에 대못이 아닌 빠루 박힙니다. 좀 반성 자중하시길. 신나게 살자님. 그래도 법을 수호하는 판사였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며 두 자녀의 엄마인데 참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그런데 왜 조국 가족을 건드리셨나요? 앞으로 걱정되네요. 검찰에서 특검에 수없는 가족 지인들 들쑤실 텐데. 쿡 YJHU님. 표창장이 구속이면 논문 표절은 삼성이 논문 만들어준 거면 뇌물인 거죠. 방그레님. 나경원의 딸은 이런 엄마에게 상처받지 않고 본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겠는가? 아니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을까? 같은 장애인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진심으로. 나경원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 자식을 위해서인지 자신을 위해서인지. GBK님.
나씨 공천 다행이다. 비례대표로 또다시 국회 입성할까 걱정했는데 동작 구민은 현명하니까 나씨 이 여자 가문의 비리를 밝히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 법치국가의 실현은 요원하다. 이 여자 더 이상 TV에서 안 봤으면 좋으련만. 제발 동작 구민이여 위대한 선택을. 나경원 씨에 대한 성토가 막 이루어진 바로 그런 상황이었네요. 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니르바나님. 민중당이 열심히 하면 정의당에 등 돌린 사람들이 좋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왜 사람들이 정의당에 등을 돌렸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죠. 한반도 평화님. 2번 다시 가짜 보수의 프레임에 빠져서 통진당 해산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해산할 당은 핑크색으로 갈아입은 미래통합당이다. 닥터 K님. 민중당. 짠하고 가슴 시리고 믿음직한 정당입니다. 저도 당원입니다. 민중당 화이팅! 강훈우님. 형극의 시간을 잘 버텨준 소수의 편인 개혁 진보의 정당 잘 되리라 확신합니다. 힘내서 잘. 김진송님. 의정부 민락동에 삽니다. 민주당을 좋아하지만 민중당도 응원합니다. 블루문님. 그 시절 까까머리에 무표정으로 새침했었던 김재현 의원님. 소녀 같았던 모습이 이제는 안정적이고 평화스럽게 느껴지네요. 푸나님 말씀대로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은 통합진보당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빚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4.15 총선에서 김재현 의원님과 민중당이 뜻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민중당의 김재현 전 의원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그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가족이었을 법한 박근혜랑 같이 싸웠던 동지들인데 정당 해산당하고 의원직 잃고 또 몇 년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도 그때 해산되기 전에 인터뷰 한번 했던 기억이 나서 뭔가 좀 마음이 짠하긴 한데 열심히 사시는 들 모습들 보면서 되게 뭔가 마음이 좀 든든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리틀 프린스님. MBC 빼고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보도를 제대로 안 해요. 윤석열이 섭섭해하겠다. 보도 좀 해라 언론들아. 코로나19는 하루 종일 떠드는 애들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은 왜 보도를 일부러 안 하냐. 변금님. 죄를 만들 필요도 없다. 너무 자명한 사실. 가족 동일체. 모녀가 요상하게 살았네. 장모도 내연남이 고소했으니 단체로 조사받고 입학하자. 예, 넘어갈게요. 이 롤라와님. 이해찬은 선거의 달인이 맞네요. 임미리의 분탕질은 역효과가 날 겁니다. 정동영이 정치는 젊은 사람들이 할 테니 어르신들은 걱정 마시고 집에서 쉬십시오 했다가 노인 폄훼로 몰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안철수의 단일화로 유리할 줄 알았던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의 박근혜 몰아치기 발언이 꼴통 집결을 만들었습니다. 임미리의 발언은 진보 진영의 분노를 자아내게 해서 진보 진영의 참여율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적절하게 이슈화시키기 위한 이해찬의 고소치고 빠지기는 역시 노련미를 느끼게 합니다. 아름달님, 고발 취하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받아들이긴 하는데요. 여당 내에서 고발이 겸손하지 않다거나 오만이라는 소리 좀 안 했으면 합니다. 만약 미래한국당만 빼고 칼럼이었으면 지금과 정반대로 난리 났어요. 그냥 민주당이 만만하니까 때리는 것인데 오만하다는 프레임에 자꾸 말려들지 마세요. 수정 고드름 사탕님. 고발 취하로 더 먹잇감을 준 듯. 박문섭님. 똥 먹는 개는 밥을 주어도 돌아서면 또 똥 먹어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팝콘 TV님. 명분 내세우며 정신 승리한다고 누가 의석 공짜로 주는 거 아니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비례민주당 창당해야 합니다. 전설의 노숙자님. 푸나님, 지금은 비례민주당 만드는 것 저도 반대이지만 선거가 다가와서 진짜 자유한국당에게 너무 유리하게 돌아가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민주진보 계열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선거는 이겨야지 지고 나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눈앞에서 떠나보내기 싫습니다. 선거가 민주당에 계속 유리하게 펼쳐지면 만들 필요도 없겠지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무조건 만들어서 이겨야지 지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백두산님, 진보도 더 철면피처럼 되어야 합니다. 착한 척, 선한 척, 정의로운 척 하지 말고요. 강해지고 더 꿋꿋하고 의지적이어야만 이번 총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박태진님, 방송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노회찬 대표님 후원하다가 멘붕에 빠져서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방송 들으니 우선 최민희 의원님 정치 후원금 보내드리고 싶었으나 김봉준 비서관님 후원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종소세 신고하면 후원금 세액 공제 형태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부끄럽지만 질문 남깁니다. 푸나님이나 야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들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예, 이 부분은 10만 원까지죠? 네네네. 소득공제는 세액 공제. 10만 원까지는 정치 후원금은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민주당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생각은 뭐 이럴 수 있고 그 얘기하면 또 한 2시간 가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아이장님. 저 또한 매우 동감입니다. 비례대표를 민주적인 절차, 즉 선거인단 투표를 해야 한다죠. 이게 웬 말이냐 하면 정당으로서 그 정당의 지지자들이 있어야 하고 난 이래 생각해라는 그룹들이 자신의 의견에 따라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를 뽑는다는 거죠. 근데 급조된 비례한국당에 정당 지지자들이 있었을 리 만무하잖아요. 마구 급조해서 여기 표죠, 저기 표죠 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방영이 될 거고요. 설사 어찌어찌에 되었다 해도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폭로가 이어지겠죠. 실은 이러하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먼저 배신했다는 둥, 이러쿵 저러쿵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한두 해 봅니까? 그리고 혹시나 벌써 이거 한교안에 꽂는 게 아니고 투표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해볼만 하지라고 자유당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수 있어. 비례대표만 되면. 그러니 당신 소신대로 해. 이거 진짜야? 물론 선동일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반드시 될 수 있어. 진짜 보수 지지자들도 새날을 봐야 하는데. 진짜. 해오라기님. 이번 선거는 정말로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입니다. 가열차게 개혁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잘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이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이유가 법적으로 뒷받침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민주당 200석 가자는 구호가 정말로 소중한 시기임을 기억합시다. 뒷받침을 해주면서 잘하네, 잘못하네 비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절대 반지의 힘으로 아직 2달가량 남았는데 민주당은 여러 민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총선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최소 민주당 단독 과반은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해야 하는 수구 꼴통 시대로의 해기와 그로 인한 암담한 미래는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자, 여러 고민들이 많으신 바로 네.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행복까치님, 총선 이후로 미뤄진 선진화법 판결. 일본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라는 이야기네. 적폐 판사들이 불공평하게 판결해서 국민들 화나게 만드는데 이번에 속 시원하게 선진화법 위반한 토해당 의원들 모조리 낙선시키고 심판해 줍시다. 토해 일본당 아웃. 미래한국당님, 선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만큼 사전 예측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세할 거라 판단되면 선거에 불참하고 불리할 거라 판단하면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이해찬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현재는 여당이 여유가 있지만 미래 한국당이 나타나면 격차가 좁혀질 거다 합니다. 현재의 격차에 안주하지 말고 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발언입니다. 비례한국당은 보수에게 유리한 구도지만 이로 인해 진보층이 긴장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낙관하는 방송 진행, 패널 초청보다 엄살을 떨고 진보를 긴장시키는 방송이 필요합니다. 샤이 보수 물음표님,
최근 통계학은 상당히 과학적이어서 사전조사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출마자들이 사전에 여론조사 돌려보고 출마 또는 포기를 하는 실정이죠. 그런데 선거 후 뚜껑을 열면 항상 사전조사보다 보수의 득표율이 높습니다. 이를 샤이보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꼴통들의 선거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참여율이 높아서 진보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선거도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화, 이효리 등이 트위터 인증샷을 통해 젊은 층의 선거 참여를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층의 릴레이 인증샷과 투표장에 노인밖에 안 보인다는 참여 호소로 저녁 무렵에 젊은 층이 대거 투표에 가담했습니다. 결과는 수도권 사전조사 10% 이상의 불리함을 뒤집고 수도권을 잡았습니다. 한명숙이 오세훈을 끝까지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경우 항상 진보가 유리했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젊은 층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이러나 저러나 투표할 사람은 다 투표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방송 스탠스는 설레발보다는 긴장감을 조성하는, 희망적으로 분석하는 패널보다는 우려의 분석을 하는 패널을, 파란 장미가 국회의원 공수처법안 찬반조사 압박을 했듯이 시청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거의 승패는 사전 여론조사가 아니라 어느 진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적은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수도권의 20, 30곳은 참여율만 높으면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종원님입니다. 새날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적폐 세력들이 너무 많고 마구 날뛰네요. 이런 때일수록 민주당에 힘을 실어줍시다. 류토진님, 투표는 탄환보다 강합니다. 유권자는 눈을 부릅뜨고 귤과 탱자를 잘 구분해서 귀한 한 표를 반드시 국익을 위해 일하는 자에게 찍어야 합니다. 레아80님, 전략 공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는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시간이 더 많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주님, 정의롭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악다구니를 잘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거짓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예, 승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열망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태상검님. 아무리 민주당이 독립운동을 해도 이 나라 모든 기레기들, 신문, 방송, 매국노들은 뭐라도 꼬투리 잡아서 저거 빨갱이 짓이다, 막말이다, 갈등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눈알이 벌써부터 뒤집혀 미쳐 날뛴다. 7654321님. 저는 시민 언론 대 자본 언론이라고 더 말하고 싶네요. 생각의 프레임님. 핑크색 옷은 요즘 대세 가수 송가인의 팬클럽인 어게인의 상징색인데 거기에 묻어가려는 수작이 아닐까 싶네요. 올리비아 엘님. 국민이 척척 죽어나가는 것이 자신들의 승리 요건이 되는 분홍색 당. 이런 악질들을 응원하는 30% 암덩어리들. 김형님. 박근혜하고 아베가 하는 짓이 똑같아요. 둘 다 아버지 덕에 대통령과 수상을 하는 정치 금수저들이어서 진짜 정치도 행정도 외교도 하나도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 레알 팩트. 예, 알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맑은 물 한 방울님, 우리 동네 아산 시민의 성숙한 모습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을 이깁니다. 문화 강국, 재난 강국, 시민 강국, 국격 강국, 민주 강국.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2020-0415 외구 소멸의 날. 털파리 컬럼님, 여러분, 우한시장 인근 실험실에서 코로나19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는군요. 이런 의심은 일찍이 송중기 방송 찌라시 아재가 설파한 의심으로 날도 추운데 소름이 돋는군요. 송중기 방송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언론보다 더 큰 일들을 해내고 있네요. 쑥돌림, 지도자가 다르면 국격도 달라진다. 감독이 유능하면 월드컵에서 4강에도 들 수 있다. 감독이 훌륭하면 아카데미상도 탈 수 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잘 뽑으면 국격도 달라지고 경제도 달라지고 우리 자신도 달라집니다.
4.15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촛불혁명 완수하여 후손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물려줍시다. 야, 이분 좋다. 네. 감독이 유능하면 사강도 될 수 있고 아카데미상도 탈 수 있다. 음. 대통령이 유능하면 대한민국은 더 융성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애국 아줌마 안녕님. 푸나님 살짝 하울링이 들리네요. 새 사무실로, 새 녹음실로 옮기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당 농부님, 푸나님 저는 하우스 딸기 농부입니다. 양액 재배가 아니고 땅에서 키우는데 오랜 시간 과일끼리 눌려서 모양이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은 딸기잼을 만들어요. 양액은 비료물로 공중에서 키우는 거라 모양이 고르고 맛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제 딸기잼을 판매 광고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요. 수고하십시오. 총선 승리 200석 가자. 예, 이 부분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날 공식 이메일이 있습니다. 뭐 에피소드마다 다 쓰여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퀘스천 질문 네. 코리아 퀘스천 코리아 질문 한국이란 뜻이에요.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지니 킴님, 새날이 더 푸르러졌어요. 사랑합니다. 수플레님, 축하합니다. 복층에 불안한 화면만 보다가 나란히 앉아 계시니 안정감이 있네요. 파랑파랑한 배경으로 민주당 지지. 조금 과히 시원하게 보이기는 하네요. 네, 지금 완벽하게 세팅된 네. 상황이 아니고 지금 임시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화면 톤도 바뀔 거예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J님, 생각해보니까 몇 년 전 처음 새날을 알게 된 날부터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방송을 보았네요. 매일매일 재밌는 방송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스튜디오도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푸른 하늘 33님,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하기. 새로운 둥지가 세련되네요. 준비하신 분의 섬세한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합니다. 엘비스 501님, 오디오만 들어도 새로운 스튜디오가 느껴집니다. 축하드립니다. 푸나님, 새날 화이팅. 예, 이런 축하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고객 세터님. 신천지가 한글로 하면 새누리라고 하는데 진짠가요? 그럼 새누리당을 신천지가 만든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교인 중에 새누리당이 많은 건가요? 뭐가 뭔지 참. 홍미선님. 저마저도 이제까지 김민석 의원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네요.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가서 붙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요. 저는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님 당선이 확정된 순간 멘붕에 빠진 김민석 의원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나의 기억과 푸다님의 말씀이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김민석 의원에 대해 그간의 사실들을 찾아보고 오류를 바로잡아 보려 합니다. 끝무렵의 얘기로 인해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습니다. 김민석 의원님께 너무 미안하네요. 네, 소리애님. 한글 사용에 대해 공감합니다. 중국 교포 아는 분이 모두 영어로 써 있는 걸 보고 한국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었어요. 또한 저는 방과후 교사로 활동을 해왔는데 강남 서초구 쪽에서는 이력서에 해외 경력을 쓴 항목이 있더라고요. 황당해서 그 후로는 강남 3구에서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군의 교사들은 해외 유학파 출신 초등학교 교사들인지 의문스럽네요. 예. 아까 앞에 그 김민석 위원장에 네. 대한 이야기는요. 또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역사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말하지 않고 지나가면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거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을 뒤집는 건 진짜 힘들어요. 네. 자, 그리고 뒤에 영어가 너무 과잉한다. 네. 네.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진짜 외국 나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만약에 내가 외국인인데 영어 간판이 많으면 한국에 온 보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이게 국력 낭비라는 이야기도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키우면 되는데 모두 다 영어를 하기 위해서 배움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걸 두려워합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때 찍힌 사진을 보고 저와 생긴 게 달라 괴리감을 받은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나이는 20대 중반쯤이고 남자고 엄청나게 소심한 성격입니다. 제가 솔직히 얼굴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 혼자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연애를 하는 데 있어 성격이 소극적이라 외적인 부분에서 못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사진을 보면 너무 못생겨서 하루 종일 혼자 자괴감에 빠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운 약간 그런 감정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사진 찍는 걸 피하고 또 카메라 렌즈만 보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기념사진 찍을 때도 절대 안 찍히려 하고 10년 동안 찍힌 단체 사진이 2장이 전부입니다. 진짜 너무 못 나온 사진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저같이 생겼다 하고 좀 잘 나온 사진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것도 저 같다고 하고 많이 혼란스러워요. 거의 14년째 이러는데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몇 번 생기고 사진 속에 내가 나인지 거울 속에 제가 진짜인지 매번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혹시 저랑 비슷한 분 계신가요? 어떻게 이게 이제 아까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쩝쩝거리는 소리에. 그러니까 너무 과민한 것은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환, 아픈 것으로 보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요. 너무 과민한,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몸은 어딘가가 아프면 아픈 거잖아요. 뭐 다쳤다거나. 근데 정신은 그 구분이 좀 애매할 뿐더러 이 정신에 있어 가지고 그거를 어떤 질환으로 보면 굉장히 기분들 나빠들 하십니다만 너무 어떤 평균치를 벗어나면 뭔가 근데 그게 생활이 불편해.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 질환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심한 게 성격일 수도 있지만 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느낌적으로 어때요? 내가 실제로 거울을 봤을 때는 나는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왜 아. 사진만 보면 이렇게 못생겼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진기에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벽을 한번 넘어서면 네. 생활이 굉장히 편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음. 너무 의식하고 음. 외모 물론 그런 나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거 좀 너무 심하시잖아요. 지금 14년 동안 사진 2장 찍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근데 어떨 때는 잘 나오고 어떨 때는 못 나오고 그럼 잘났네요. 느낌 아닌가? 탓이죠. 느낌 탓일까요? 나는 이런 잘난 정도 걸 생각하면 이런 정도 되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자신감이 없는 분 아니에요. 음. 기본적으로. 네. 자기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니까 사진 찍힌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감정이 계속 이입되는 이런 분이신 것 같은데요. 저 중학교 때 음.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거의 안 찍다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 찍잖아요. 그때 보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진 찍는 게 좋아졌어요. 네. 그 이유가 대포 죽겠죠. 볼맨데요. 볼맨데 진짜. 중학교 때 사진을 보면 제가 네. 무표정으로 찍었더라고요. 아, 네, 항상 네. 사진을. 근데 아.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제주도 수학여행 갔었으니까 친구들이랑 재밌고 막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똑같은데 표정이 다르니까 너무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항상 표정이 똑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사진 찍으면 항상 웃고 있는데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경직되잖아요, 다들. 그래서 뭐 단체 사진 찍으면 다들 억지로 웃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누구한테나. 이분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점점 위축되고 그래서 사진을 못 찍게 되시는 게 그럴 수 아닌가. 있어요. 네. 저도 말하자면 그런 게 있다고요. 어느 날 핸드폰 셀카를 한번 오랜만에 찍어보려고 사진을 봤는데 너무 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사진 안 찍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들이 이제 가끔씩 와서 오셔가지고 사진 찍자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분처럼 병적으로 요렇게 하지는 않지만 네. 어느 날 마음이 바뀌는 거 있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디카로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집착이겠거니.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저는 요즘에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요. 내 흔적을 그렇게 많이 남기지 말자. 너무 많은 것들을 남기고 가지 말자 해서
사진 찍거나 이런 걸 별로 잘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참 사진도 찍고 막 그래야 될 나이에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신 거죠. 본인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주위가 불편해져요. 내가 연애 상담 무슨 프로그램 할 때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예, 열등감 많은 사람보다 왕자병, 공주병이 사귀는 건 훨씬 쉽다고. 상대를 믿어주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면 상대의 선의를 전혀 믿지 않아요. 관계가 불편해진다고. 저는 이런 분들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더 심해지시기 전에. 자존감 좀 원래 드시고 싶어요. 이분이 그냥 미친 척하고 계속 사진을 같이 찍으면 안 되나? 아, 너무 소심하시네요, 진짜. 아니 근데 저기 임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네. 있어요. 내가 사진을 재밌게 즐기고 사진을 보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사진은 보면 본인이 이 사진 나 잘 나왔네 이렇게 느끼시고 어떤 사진은 못 나왔고 그것도 잘 나온 것도 나고 못 나온 것도 나고 예, 다 받아들이시고 좀 재밌게 찍으려고 즐기시려고 네. 하고 많이 찍으시면 그러게요. 임진님처럼 사진 찍을 때마다 웃으시면 이분도 그럼요. 어느 순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카메라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 맞아요. 카메라는 사진기가 좋은 것보다 네. 조명이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같은 얼굴도 맨 햇빛에 찍는 거랑 어떤 특정 조명에 찍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사진기가 따라서 뭐 내가 이쁘게 나온다, 못생기게 나온다 이게 아니고 되게 조명이 좌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진이 잘 나오는 조명이 화장실 조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화장실에 셀카 찍으면 뽀샤시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든 스킬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진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디카든 뭐 핸드폰이든 간에 조명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 저런 모습이 다 내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사진이지만 또 여기서 이렇게 자존감을 잃으시면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막 자신감이 없어진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왜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못한다고 피해 다니시고 이러면 사회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자신 있게 하시고 내가 즐기면 내가 재밌으면 다른 사람도 편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그 과일 주스 같은 거 보면 10% 20% 들어 있어도 네. 오렌지 주스, 망고 주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어플 보면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어플은 유라이크라는 어플인데 굉장히 뽀살시하게 네, 만들어주고 얼굴도 갸름하게 만들어주고 눈 커 보이게 만들어주는 필터를 쓰지 않아도 그런 어플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내 모습이 20% 30% 네. 담긴 거니까. 네. 네. 이런 지점이 하나 있죠. 사진만 잘 나오면요. 나중에 온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갭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온라인상에서 되게 예쁜 사진만 올리고 실제로 네. 그래서 어플을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임진님의 그 비유가 아주 끝내주는 네, 그런 네. 거예요. 20%. 실제로는 명태살 집어넣고도 게맛살이라고 하잖아요. 게맛 난다고. 맞아요. 자, 어쨌든 자신감 가지시고요. 별거 없어요. 나중에 뭐 이런 얘기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쿨하게 생각하면 썩어 문드러질 욕심이만 잘생기나 못생기나 나는 진짜 영혼 아름다운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20대 중반이면 한참 활동도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할 나이인데 하여튼 떨치고 일어나셔서 진짜 재미있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채널 한나인 90번째 방송, 90회 방송. 이제 10회만 더 하면은 한나인도 100을 찍을 수가 있어요. 대망의 거지. 자,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